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에서 빚어지고 있는 요소수 대란이 비료 품귀 현상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또 시내외 버스는 물론 어린이집과 학교 통학 버스까지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자칫 멈춰서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도의 한 영농센터. 화물차에 구입한 비료를 옮겨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농가들이 감귤 과수원과 밭에 뿌릴 요소 비료를 사러 나온 겁니다. 요소 함량이 적은 복합 비료지만 영농센터가 긴급 공수한 700포대는 하루 만에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소문 들어가지고 오늘 사면은 다음에는 좀 당분간은 어렵다고 하니까 왔어요. 요소 살라고 했는데 요소는 없고 그래서 복합이나마 그래도 10개씩밖에 안 파니까 그래도 10개라도 사고 가려고. 네, 이처럼 각 영농센터마다 비료가 동이 났는데 지난 9월에 찾았을 때만 해도 창고 가득 쌓여있던 요소 비료는 단 한 포대도 남지 않았습니다. 요소수 부족 현상에 농가들의 사재기까지 벌어져 농협마다 1인당 비료 구매 수량을 제한했지만 대부분 재고가 바닥난 상태입니다. 이제 비료에도 좀 여파가 있을 것 같다. 저번 주부터 이제 비료를 좀 많이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공급업체에 이제 비료단지 수급을 이제 요청을 했는데 그게 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비료를 구하지 못한 농민들은 애가 탑니다. 지금 보리철, 가을철이 이제 다가오는데 뜻이 난밭에, 미간밭에 지금 그 가을철 비료를 줘야 되는데 비료를 못 주고 있어요. 요소수 대란은 공공교통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일부 버스 업체들은 7일에서 열흘 정도가 지나면 운행을 멈춰야 할 상황. 한 일주일 정도는 확보가 돼 있고, 납품업체에서 버스 업체는 대중교통 버스에 한해서는 납품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일단 믿어봐야지. 학교 통학버스도 다음 달이면 확보한 요소수가 동이 나는 데다 어린이집들은 등하원 차량에 사용할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직접 등하원 차량 지도를 자가 운행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등원해 있는 원화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소수 품귀 현상이 농업과 교통 등 사회 각 분야로 번지며 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에서는 오늘 오후 5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20명이 발생했습니다. 제주시 요양병원 확진자 5명, 서귀포시 사우나 확진자 9명이 추가됐고 제주시 사우나 관련 확진자도 5명으로 늘어 신규 집단 감염 사례로 분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의원 A씨도 확진 판정을 받았고 방역당국은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 1리 마을회관에 지난달 30일과 지난 6일 확진자가 머물렀다며 방문자들은 검사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근 제주도 내 학교에서 학생 간 집단 폭행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을 여러 곳에 끌고 다니며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는가 하면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박주영 기자입니다. 학부모 A씨는 지난달 26일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 B군이 같은 반 학생 5명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젖은 비닐을 얼굴에 씌워 숨을 쉬지 못하게 하거나 목을 졸라 기절을 시키는 등 학교 측이 확인한 것만 100여 차례. B군이 보복이 두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면서 폭행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동안 이어졌고 뒤늦게 사실을 알아챈 담임교사가 어머니 A씨에게 알린 겁니다. A씨는 학교 측에 조치를 요구하고 가해 학생들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얼굴 이런 데 좀 멍들어오거나 꼬집힌 자국이 있었거나 막 손바닥 자국이 있었을 때는 가위바위보 하다가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했고 그런 줄만 알았어요, 사실은. 네. 보복 때문에 어쨌든 털어놓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여학생 C양이 보복 폭행을 당하는 사건도 벌어졌습니다. C양은 지난달 31일 같은 반 남학생이 제주시청 인근에서 10대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 학교에 신고했는데 이를 알아챈 가해자 2명이 C양을 불러내 여러 곳을 끌고 다니며 폭행한 겁니다.
C양은 얼굴과 팔, 다리에 구타를 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고 C양의 어머니 역시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밤부터 해서 1시 정도까지고 8명이라는 숫자에 둘러싸여가지고 두 아이가 때리긴 했지만 때리면서 또 옆에 같은 학교 아이들은 신고해라 협박과 함께 계속 했기 때문에 애가 반항도 못하고 밥에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충격이 많이 클 것 같아서 제주도교육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피해 학생 부모들은 교육당국의 대응이 늦고 학교 측의 조치도 가해자와의 분리에 불과하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지난해보다 39일 빠른 오늘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제주 방문 관광객 수는 지난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2월 17일에 1,0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올해는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작년보다 한 달 이상 앞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관광협회는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인한 여행 수요 증가로 연말까지 관광객 1,2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이상기후와 생태계 교란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저희 제주 MBC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제주바다 생태계 변화상을 취재하고 대안을 모색해보는 기획뉴스를 마련했습니다. 이슈 추적 오늘 첫 순서로 제주바다에 빠르게 번지고 있는 아열대성 돌산호의 실태를 송원일 기자가 취재해봤습니다.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 앞바다. 수심 20m쯤 내려가면 화려한 색과 자태를 뽐내는 연산호 군락이 나타납니다. 수지맨드라미와 둥근 컵산호, 해송 등 종류도 다양해 다이버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무채색의 커다란 버섯 같은 생물체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아열대화를 나타내는 지표종인 그물코 돌산호입니다. 화려한 연산호와 달리 표면이 딱딱해 경산호로 분류됩니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가 그물코 돌산호의 크기를 7년째 측정한 결과 2014년 지름 6.6cm에서 2020년에는 30cm로 커졌습니다. 1년에 평균 4cm씩 6년 만에 5배가량 자란 것입니다. 겨울철 수온이 약 한 2도 정도 상승했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대에서 제주도 연안으로 유입되어 오는 그 해양생물들이 사망률은 감소하고 생장률은 증가하는 그런 원인이 되겠고, 그물코 돌산호와 거품 돌산호 같은 아열대성 경산호는 따뜻한 서귀포 앞바다에만 조금씩 나타나다가 이제는 제주 북쪽 연안까지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산호는 동물이지만 붙박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태와 미역 같은 해조류와 서식지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동안 해조류는 햇빛이 드는 수심 15m 이내에서, 산호는 유기물이 많은 수심 20m 전후에서 공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수온 상승으로 산호가 왕성하게 자라면서 세력을 확장해 해조류 서식지를 침범하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줄어들게 되면은 해조류를 먹이원으로 이용하던 어류나 저서 생물들과 또 해조류에서 서식을 하던 생물들에게 환경 변화가 되어 이들 생물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생물들이 공존하면서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유지해왔던 제주바다. 그러나 수온 상승으로 아열대성 해양 생물들이 속속 유입되면서 제주 해양 생태계에 급격한 혼란과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오늘 제주 전 지역에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의 기온은 평년보다 2도가량 낮은 9도에서 11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청은 한라산 고지대의 기온이 밤사이 영하까지 떨어지면서 비 또는 눈이 오겠다고도 예보했습니다. 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소형 여객선과 일부 대형 여객선의 운항이 취소됐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 등은 중앙당사를 방문한 오임종 4.3 유족회장과
허양진 제주도당 위원장 등을 만나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4.3 문제를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등은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당 차원에서 전폭 지원하며 윤석열 후보가 제주 토론회 때 발언한 내용 등을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도의원 선거구 조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제주시 아라동과 서귀포시 정방, 중앙, 천지동에서 열렸습니다. 설명회에서 아라동 주민들은 인구 증가에 따라 분구는 당연한 절차라고 밝힌 반면 정방, 중앙, 천지동 주민들은 통폐합으로 소외감이 커질 것이라며 우려했습니다. 위원회는 내일 제주시 애월읍과 한경추자면에서 설명회를 엽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을 1, 2 주민들은 제주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 자연체험파크 조성 사업을 중단하라고 제주도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자연체험파크가 조성되면 곶자월에 서식하는 제주 고사리삼과 팔색조 등 멸종 위기종 서식지가 훼손될 것이라며 제주도가 사업을 폐기하고 주민이 주체가 되는 사업을 발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국 농민의 총연맹 제주도 연맹과 제주농민대회 참가자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농업 현안 해결을 위한 총궐기 투쟁을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4차례에 걸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농민들은 배제됐다고 규탄하고 실제 경작 농민을 위한 농지법 개정과 농촌 인력 대책 마련, 전국 1위 농가 부채 해소 등 12가지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도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일주일 동안 특별 단속을 벌여 59명을 적발했고 이 가운데 25명은 혈중 알코올 농도 면허 취소 처분을, 34명은 면허 정지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올 들어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1,4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5.2%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민 도의원은 제주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집합 제한과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하는 192개 업종에 대해 내년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7억 원과 사업소분 주민세 23억 원, 1톤 이하 화물차와 전세버스 자동차세 3억 원 등 33억 원을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